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1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역대급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신저가를 52주 신저가를 좀 써내면서 주가 흐름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럴 때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시장의 포인트가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네,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 가장 컸던 걸로 보이고 최근에 시장에 몰려있는 자금의 흐름 자체가 소형주 쪽으로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통상 그래도 실적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수급과 실적을 다 감안을 해봤을 때 중소형주 단으로 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업데이트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 예상 실적 대비 잘 나온 기업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 오면 통상 주가 변동성이 커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업종도 정리를 해보고 거기 안에서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좀 봐야 할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꼽아주실까요? 네, 저희가 월별마다 수출 데이터가 월 초에 찾아볼 수 있는데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정 제품 같은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뭐 보톡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IT와 관련된 제품 같은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달별로 되게 수출 데이터가 올라왔던 게 소켓이라는 제품입니다. 소켓이라는 제품은 그 IT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때 여기에서 그 테스트 부분 같은 경우가 시작하기 공정 전에 이제 버닝 테스트용 소켓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로 테스트용 소켓이 있는데 이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의 그 성능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전극이 잘 연결이 됐는지 테스트해 보는 하나의 소모품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모품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그 제품 판매라든지 성능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을 하는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에게는 실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접했지만은 뭐 엑시노스의 또 다른 성능이 증가된 레벨이 나왔다. 뭐 그런 식의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성능 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소켓 업체에게는 수혜가 되게 됩니다. 즉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작과 끝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역할을 소켓이라는 하나의 소모품이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켓 업체에게는 좋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켓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TS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켓의 수출 데이터는 월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대표적으로 이 업종 안에서 소위 말하는 1등주 같은 경우는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리노공업의 수출 데이터와 ISC의 수출 데이터를 월별로 함께 봤을 때 소켓의 월별 수출 데이터는 증가하는데 리노공업과 ISC를
합한 게 일부 저번 달에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업체가 그러면 수출이 증가했을 수 있는데 그 또 다른 업체 중에 하나가 TS이다 보니까 월별의 수출 규모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건 하나의 추측이니까 저희가 그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그 소켓 업체의 전체적인 수출량이 좋았다 보니까 긍정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추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4분기 실적이 되돌아가서 1분기까지 비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119억을 발표를 했고요. 그 예상치가 한 126억이었는데 예상치와 비슷한 실적을 발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제품별 매출이 프로브 카드가 한 매출 부분으로 214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LED 부분이 55억인데 소켓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증대가 되는 요인이다 보니 기존 사업에서 그 메모리 부분의 소켓과 그 다음에 비메모리 부분의 소켓의 판매까지 함께 늘어나는 걸 저희가 4분기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도 그와 함께 예상으로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는 소켓 부분만 전체적으로는 665억 원 정도가 분기로는 나타날 것 같고요. 산업 자체가 나아지는 구조다 보니까 1분기 실적 안에서 소켓 업체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리노공업 ISC 다 주가가 선행해서 괜찮겠지만은 수출 데이터 증가 구간에서 긍정적인 1분기 실적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TSE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특징주로 말씀을 해주신 부분 TSE 관련돼서 자세하게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이 소켓 부분에서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이야기가 나와서 또 다른 곳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 이 방산업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K 방산업체가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이슈입니다만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 방산 업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전통적으로 방산업종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비추어 보자면 방산비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나라가 연간마다 물가 성장률 수준으로 해서는 증가를 시키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딱 그만큼의 수준만큼 제가 실적 증가 폭이 예상이 가능한 업종이었고요. 그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력이 조금 더 되면은 해외 수출로 해서 함께 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런 새로운 그 전쟁의 형태라든지 그런 점이 반영이 되다 보니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방산과도 연결할 수 있는 항공우주 산업 쪽으로 다시금 눈을 돌려서 살펴봐야 하는 시기로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6월에 작년에 한번 했었던 누리호 발세 이벤트가 존재를 한다는 점도 있고요. 가깝게는 이러한 일정이 있고 추가적으로 아마존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를 계속 발사를 하고 있고 스페이스X라든지 아마존이 저궤도 위성을 계속 발사를 하면서 항공 우주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통신 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을 두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 그리고 누리호 발사와 연관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업계와 또 더불어서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종목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해당 종목은 해상용 안테나와 저궤도 위성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단순하게 실적의 성장이라든지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보기보다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한 산업의 성장의 가능성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해상용 관련해서 크루즈 항선이라든지 플랜트에 들어가는 해상용 위성 통신 안테나는 글로벌적으로 인텔리안 테크가 1위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그 물동량의 변화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운항이 부진한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의 뚜렷한 성장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키를 놓고 살펴봐야 될 게 저궤도 위성 부분인데 그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발사를 해서 그 궤도를 낮게 돌면서 그 통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5G 권역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는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통신사를 대체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아마존이 계속 상용화를 위해서 저궤도 위성을 발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저궤도 위성의 발사 단계에서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10억 원 수준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저궤도 위성에 대한 수주가 더해진다고 하면은 예상 실적 이상의 긍정적인 요인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항공우주산업 쪽에 방산과 결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고 이런 일정 누리호 발사 일정까지 종합해 봤을 때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